어, 영구적 이음, 우리가 지금까지 다뤘던 영구적 이음의 대표 주자는 용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용접이 산업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사용체에서 상당히 중요하게 사용되고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가장 많이 아무래도 쓰이고 가장 저변이 넓은 어, 그 영구적 이음은 제가 생각하기로는 접착제 이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뭐 제가 통계를 보지 못했지만 실제로 그럴 겁니다. 그래서 접착제 이음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는 기본적인 소양이 있어야 될 것 같아서 이 페이지를 준비해 보았습니다. 자, 일단 접착제 이음, 접착제 이음은 말 그대로 접착제로 있는다는 이야기죠. 전반적으로 일반적으로 기회적 강도가 약함. 자, 접착제 이음은 그렇게 강한 이음을 제공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 성질상. 예를 들어서 어떤 철판 두 개를 볼트로 있는 것과 접착제로 있는 것 비교도 안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상대적으로 접착제 이음은 기계적 강도가 좀 약하다. 그래서 뭐 접착제 이음 자체를 쓰는 경우도 많지만 큰 강도가 요구되지 않는 경우에는 그런데 영구적 또는 비영구적 이음과 같은 다른 이음을과 함께 사용되거나 또는 임시적 이음으로 사용된다. 뭐 예를 들어서 어, 기체 같은 것을 보관하는 어떤 항아리 같은데 볼트가 이렇게 박혀 있어요. 근데 볼트와 볼트 사이에 뭐 좀 셀 수가 있으니까 접착제도 같이 바르면 전체 아주 많은 어떤 하중은 볼트가 감당하겠지만 그 틈새 같은 거 그런 것은 접착제가 어느 정도 메꿔주는 역할을 할 수도 있겠죠. 그런 식으로 함께 사용될 수도 있고 그리고 임시적으로 예를 들어서 뭐 이런데 이것을 여기에 예를 들어서 볼트로 체결한다. 그럴 때 요거를 여기 가져다 두고 구멍 뚫고 볼트를 체결해야 되는데 이거 들고 있을 수도 없고 들고 있더라도 이거 1번 볼트, 2번 볼트 구멍 뚫을 때 구멍의 위치가 조금씩 바뀌고 막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임시적으로 그냥 본드를 일단 본드로 붙인 다음에 접착제로 붙인 다음에 뭐 볼트 구멍을 뚫어서 볼트를 체결한다든가 그러한 방식 임시적으로 그러한 용도의 임시적으로 접착 이음이 사용될 수 있다. 뭐 그렇겠죠. 장점은 뭐냐? 가볍죠. 접착제는 아무래도 부피 자체도 접착에 필요한 부피 자체도 작고 그리고 재료 자체도 무거운 재료가 아니죠. 그리고 밀봉 능력 아까 얘기했죠. 접착제는 아무래도 뭐 볼트 같은 경우에 이거 두 개 연결할 때 수많은 볼트를 박지는 않죠. 그래서 듬성듬성 박는데 그 사이사이에 볼트 이음이 이 사이사이에 뭐랄까 뭐 충격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사이사이 힘의 차이 등등을 이유로 뭐 약간 벌어지거나 아니면 어떤 공간이 생길 수 있는데 뭐 기체나 액체 같은 것은 충분히 새어나올 수 있겠죠. 근데 본드 같은 경우에는 접착제 같은 경우에는 그냥 쫙 바르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잘만 접착이 돼 있다면 기체라든지 뭐 액체 같은 게 새어나오는 그러한 일을 좀 막을 수 있는 밀봉 능력이 좀 좋다. 그리고 부품수 감소. 볼트를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이렇게 박는 것보다 아무래도 접착제를 한번 바르면 좋겠죠. 접착 이음을 하면 훨씬 부품은 줄어들겠죠. 접착 이음 자체를 또 부품 숫자로 보지를 않으니까요, 그죠? 그리고 이것은 용접도 마찬가지죠. 용접도 부품수 감소에는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어찌됐건 접착제 이음은 부품수 감소에 도움을 줄 수 있다. 조립 시간 단축. 어, 볼트를 예를 들어서 체결할 때 상당히 많은 시간이 들죠. 리벳도 볼트보다는 적게 들지 모르겠지만 시간이 들어요. 그리고 용접도 사실 은근히 시간이 들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접착제임은 상대적으로 다른 것과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조립 시간이 줄죠. 그래서 만약에 접착 이음이 문제가 없다면 다른 문제를 떠나서 조립 시간 면에 있어서는 상당히 유리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피로 부식 저항 향상. 예를 들어서 접착제도 뭐 부식에 영향을 받는 게 있을 수 있지만 뭐 볼트라든지 용접이라든지 그렇게 금속성 어떤 뭐 리벳 이음보다는 부식에 강하겠죠. 그리고 접착제 이음이 아무래도 뭐 금속이나 다른 딱딱한 재료보다는 아무래도 피로 저항이 좀 크겠죠. 그래서 피로나 부식에 영향을 받는 그런 환경에서는 접착 이음이 장점이 있다. 자, 이종 재료 접착. 뭐 접착제도 뭐
예를 들어서 나무에 안 붙는 게 있을 수 있고 뭐 금속에 안 붙는 게 있을 수 있고 이럴 수는 있는데 그래도 안 붙는 게 몇 개 있다는 거지 많은 것에 붙는다는 거죠. 근데 용접은 딱 주어진 딱 일정한 재료에만 용접이 되잖아요. 그리고 뭐 볼트도 약간 뭐 이중 재료 접촉에 유리할 수가 있는 이런 방식 중에 하나인데 어쨌든 용접이라든지 아니면 뭐 경남 연납 이런 거에 비해서 접착제는 그 재료 그 부재 재료에 큰 구애를 안 받는 장점이 있긴 있습니다. 그리고 얇은 부품 아무래도 이렇게 얇은 것을 내가 두 개 연결할 때 볼트나 리벳 등등을 쓰면 찢어지기 쉽죠. 이쪽으로 힘이 가해지면 좀 찢어지기 쉽겠죠. 왜냐하면 힘은 주어졌는데 아무래도 넓이가 이 두께 방향으로 작으니까 찢어지가 응력이 많이 걸리니까 찢어지기 쉽겠죠. 그리고 용접도 이 얇으면 잘 녹거든요. 모재가. 그래서 녹아서 구멍이 나거나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근데 이러한 경우에는 접착제를 넓게 펼쳐 바르는 형태이기 때문에 그러한 지금 방금 언급했던 문제들은 아무래도 많이 감소되겠죠. 작은 부품 아주 조그만 나사를 예를 들어서 아주 조그만 시계 같은데 나사를 체결하기가 상당히 힘들 겁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긴 이 두 개의 부품을 뭐 예를 들어서 이 두 개의 부품을 그리기 좀 힘든데 다시 그릴게요. 요거랑 요거를 내가 볼트로 잇는다. 뭐 이렇게 길게 구멍을 뚫어서 접착을 하든가 아니면 이게 되게 이 부분이 되게 얇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겼다. 그러면 또 다른데 예를 들어서 다리를 내려가지고 여기를 구멍을 뚫어서 볼트를 체결한다든가 좀 복잡하죠. 근데 이렇게 얇은데도 접착제 같은 경우는 쉽게 사용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작은 부품 등등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접착 이염이 상당히 강점이 있다. 자, 그럼 이러한 접착 이염은 어떤 종류가 있을까? 성분, 어떠한 성분으로 만들어졌는지에 따라서 구분을 해보면 에폭시, 폴리우레탄, 폴리이미드 등등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종류는 페이스트, 뭐 치약같이 그렇게 뭐 액체도 아니고 고체도 아니고 그런 약간 끈적한 형태. 그리고 액체는 우리 보통 순간 접착제 액체형이 많죠, 그죠? 그걸 생각하시면 되고 필름 같은 경우는 뭐 그 셀로판 테이프 뭐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겠죠. 펠렛 같은 거는 펠렛이란 작은 그 덩어리, 조그만 덩어리 같은 거, 뭐 밥풀 같은 그런 덩어리들을 누르거나 아니면 녹여서 쓰는 그런 형태. 테이프는 뭐 셀로판 테이프, 뭐 필름하고 셀로판 테이프하고 좀 비슷한데 뭐 필름은 양면 테이프 같은 개념이라면 테이프는 그냥 셀로판 테이프 이런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형태 고온 용융 이거는 고체로 제공이 돼요. 그래서 녹여서 써야 된다. 그리고 반응 고온 용융 이거는 이게 약간 뭐 용어가 다양한 의미를 가질 수 있는데 녹여야지 녹여서 열을 줘야지 그때야 접착 성분이 생기는 그런 형태를 얘기하는 거겠죠. 그리고 열경화는 예를 들어서 고체가 아닌 그러니까 액체 상태 같은 경우에는 액체 상태에서는 접착성을 계속 유지할 수가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액체 약간 끈적끈적하지만 액체 같은 경우에는 접착성이 좋지 않겠죠. 그래서 액체로 섬에 그 이제 얻은 물체를 적용이 돼도 그게 굳어서 고체처럼 돼야지 접착성이 좋아질 거예요, 그죠? 그렇게 딱딱해지는 것을 경화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액체 같은 뭐 접착제, 뭐 순간 접착제 이런 게 액체로 나온 것도 열을 주면 딱딱해지는 그러한 것을 열경화라 그러죠. 그리고 자외선 UV를 쬐줘야지 딱딱해지는 UV 경화 접착제 요즘 많이 쓰죠. 그런 것도 이걸 하지 않으면 열을 하지 않으면 딱딱해지질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완전한 접착 성분을 가질 수 없는 상태인데 이러한 것을 가해줘야지 비로소 접착 성분이 완전해진다. 압력 민감 눌러서 압력을 줘야지 접착 성분이 완성이 된다. 그런 의미겠죠. 하중 지지 능력 구조용 미구조용 반구조용 뭐 예를 들어서 건물 같은데 뭐 예를 들어서 뭘 건다고 칩시다. 뭘 거는데 그러니까 물론 여러 가지 그러니까 정의 방법이 있을 수 있겠지만 사람마다 좀 다르게 이해할 수도 있겠지만 자기 하중만 부담하면 되는
그러한 형태의 접착 또는 뭐 예를 들어서 그냥 올려놔도 되는데 이제 하중이 아예 중력이 이쪽 방향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그냥 올려놔도 되는데 뭐 옆으로 미끄러지거나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접착제를 바르는 이러한 경우를 미구조용이라 그러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런 것을 여기에 접착시키고 그 위에 뭐 예를 들어서 이게 선반 같은 건데 그 위에 뭐 밥그릇 같은 걸 올려놔야 된다. 그런 경우에는 이게 구조용이겠죠. 그리고 어떤 학생이 질문을 해서 생각해 본 건데 창문에 창문 틀과 창문 유리를 뭐 접합하는 게 있다. 그런 경우에는 이 부분이 구조용, 그러니까 창문의 하중이라든지 충격, 하중이라든지 무게라든지 충격 등등을 감당해야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그렇지 않는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경우를 반구조용이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중 지지 능력에서도 이렇게 구분될 수 있다. 자, 다른 이음과 같이 접착 이음도 그냥 덮어놓고 그냥 발라서 그냥 이어라 이렇다기보다는 설계를 할 수가 있겠죠. 설계를 하는 게 더 합리적이겠죠. 그래서 설계를 하는 경우에는 뭐 어떻게 하면 좋냐, 어떠한 점을 참고해야 되냐. 우선 벗겨짐보다 전단 상태를 유지하도록 설계해야 된다는 거죠. 뭐 그게 무슨 말인고 하니 요렇게 어떤 물체에 뭔가를 접착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놈을 이 상태 여기가 접착되어 있으면 이쪽으로는 잘 뭐 움직이지 않을 거예요. 접착 성분이 뭐 접착 이음이 약해지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힘이 가해져도 여기 넓잖아요, 그죠? 넓기 때문에 응력이 넓이에 의해서 많이 줄겠죠, 그죠? 힘을 나눠야 되니까. 그런데 이 접착 형태가 약해지는, 이 접착 정도가 약해지는 거는 요렇게 떨어지는 경우예요. 그러니까 여기 그림처럼 요렇게 지금 떨어지는, 이거를 필이라 그러거든요. 필, P-E-E-L. 그러니까 벗겨짐 요런 경우가 위험하다는 거죠. 그래서 전단 상태, 요 상태를 유지하되 벗겨짐이 안 되도록 그런 상태를 만들라는 거죠. 그럼 그런 상태를 굳이 우리가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 자, 이 경우에는 떨어지는 이유가 여기 좀 크게 그리면 이 부분에 충격을 받거나 아니면 뭐 서로 늘어나거나 이렇게 해서 이 끝이 들리는 경우에는 떨어지겠죠. 그래서 이 부분이 취약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깎는다는 거죠. 여기 이렇게 깎으면 이 부분이 툭툭 쳐가지고 들려 올려 가는 일은 없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이 부분을 깎는 방법 하나, 그리고 뒤로 돌려 붙이는 것. 그래서 이 뒷부분이 예를 들어서 다른 물체가 있거나 아니면 이 뒷부분이 뭐 예를 들어서 사람이 잘 안 다녀서 툭툭 건드릴 게 없다. 그러면 뒤로 돌려 붙이면 앞부분 뭐 예를 들어서 사용자에게 노출된 이 부분은 그러니까 벗겨질 일은 없겠죠, 그죠? 그래서 요런 방식으로 벗겨짐을 방지하는 그렇게 설계를 할 수 있다. 자, 접착제도 적당한 연성이 필요하다. 접착제도 아까 경화된다 그랬죠. 딱딱해진다 그랬죠. 근데 너무 딱딱해지면 잘 깨지겠죠. 파괴 저항성도 생기겠죠. 파괴 저항성이 좀 약해지겠죠. 뭐 하다못해 정말 건조한데 가면 정말 너무 수분 같은 게 많이 빠져가지고 딱딱해지는 그러한 성분을 가진 접착제도 있을 거예요. 그런 경우에는 접착 성분이 쉽게 부서져가지고 쉽게 떨어질 수도 있겠죠. 그래서 적당한 연성이 유지할 수 있도록 뭐 수분이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어떤 연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접착제 같은 경우에는 오래 쓰면 딱딱해진다면 중간중간에 다시 접착을 해준다든가, 아니면 뭐 만약에 수분을 포함한 접착제라 그러면 수분이 빠져나지 않도록 뭐 다른 부분을 좀 코팅을 한다든가 이러한 방법을 취할 수 있겠죠. 그래야지 뭐 파괴 저항성뿐만 아니라 접착 성분 자체도 유지할 수 있다. 자, 다양한 하중에 대응하기 위해서 여러 면의 접착을 적용해야 된다. 예를 들어서 이놈이 지금 이쪽과 이쪽으로 움직이는 것만 방지하기 위해서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접착을 했다. 그런데 뭐 정확한 예를 찾기는 힘들지만 이쪽에 힘이 가해지면 이 접착 성분이 되게 취약하다. 만약에 그렇다면 혹시 이쪽으로도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게 있으면 이렇게 여러 군데 이렇게 접착 성분을 작용하라는 거죠. 그렇게 단지 한 군데 힘에
힘이 작용되는 경우만 생각해서 거기만 접착 성분을 적용하기보다는 다양하게, 그러니까 어떠한 힘이 적용될지도 모르니까, 그러니까 어떠한 예상치 못한 힘이 적용될 수도 있으니까 그러한 것도 미리 예상해서 거기에 대응할 수 있는 접착 부위도 만들라는 거죠. 그런 것에서도 접착제를 적용해야 된다. 그러한 형태의 설계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자,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접착제가 환경적 제약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하다. 자, 습기에 약한 접착제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러한 것은 뭐 실외라든지 아니면 우기, 우기가 장기간 지속되거나 아니면 바닷가라든지 이런 습기가 많을 수 있는 곳에서는 사용을 좀 자제해야겠죠. 그리고 열에 좀 취약한 그러한 접착제는 더운 나라 이런 데서 쓰는 건 좀 그렇죠. 그리고 태양 직사광선이 닿는 그런 곳에서 쓰는 것을 좀 조심을 해야겠죠. 그리고 빛에 노출되면 접착력이 떨어지는 그런 것들은 실외에 쓰면 안 되거나 실외에 쓰는 것을 좀 조심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화학 용매에 노출되어 접착력이 변화되는 것. 그래서 그 자동차 배기가스가 강한 화학 성분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화학 용매에 노출돼서 접착력이 떨어지는 그러한 접착제는 도로가에서 쓰면 안 된다든가 그러한 것을 참고하는 게 좋겠죠. 이러한 것들이 우리가 접착제 이름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알면 좋을 만한 그러한 소양인 것 같습니다.